코사인 진짜 엄청 잘 그리거든. 자, 퇴근하고 싶다. 자, 어디 할 차례야? 40. 응? 46. 46번? 들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래요. 우리 추억이 되어. 자, 시험 볼 것도 생겼죠? 마프 시험 보러 오세요. 좋겠다, 시험 보러. 어떡하면 이렇게 시험을 다 줘봐, 경주야. 야, 니네 시험 보고 나왔지, 벌써? 아직 수업 안 했어요. 아직도 수업 안 했어? 일주일에 주는데? 저희 금요일 날 돼요. 아, 그래? 금요일 날 계약했는데 시험 보고 이렇게 안 왔단 말이야? 24일. 그럴 수 있지, 그치? 금요일 날 계약이면 수원수도 나왔으면 다 봤다. 수원수도 이제 가르치지 말아야지,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유한이는 3월 안에 다 봐주겠지. 유한인데. 유한 양행도 너가 만든 거 아니야? 네? 유한 양행, 몰라? 우리나라 70년. 일제시계 때 사람들이 아픈 걸 볼 수 없어 약을 복제했던 그분. 유한 양행의 목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 자, 질문. 76페이지잖아, 질문. 11분. 자, 형 한번 읽어주세요. 아, 힘들어.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216이에요. 가지수요. 그쵸?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이게 곱을 보면요. 홀 곱하기 짝은 곱이 짝수예요.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고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 홀수인 경우는 일사목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수열과 같으므로 이 경우의 수는 가이다. 자, 세 가지니까 총 몇 가지야? 27가지겠죠. 첫 번째 답은 27가지입니다. 또 6 이하의 짝수는 2, 4, 6이므로 세수의 곱이 2인 경우는 2, 1, 1을 일렬로 자, 배열하는 211을 날려나는 수녀는 300분의 2팩이죠. 같은 걸 반복하는 수녀니까 300분의 2팩입니다. 또 세수의 곱이 4인 경우는 4, 1, 1 또는 자, 411 300분의 2팩이에요. 얘도 300분의 2팩이 되겠죠. 세 가지란 얘기죠. 또 세수의 곱이 6인 경우는 자, 6인 경우는 300분의 2팩이고요. 여기는 3팩입니다. 1년을 나열하는 거. 그러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6 이하의 짝수인 경우는 짝수의 6 이하의 짝수인 경우는 이 친구에서 몇 가지야? 6가지. 3, 3, 3, 3, 12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18가지다. 그쵸? 따라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자, 216개에서 27개 빼고 18개 빼면 얼마가 나오니? 171가지가 나오죠. 답은 171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니네가 이렇게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내가 연습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풀 거고요. 노가다 안 하시는 분들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보는 고3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29번, 30번은 수능에서 확통은 노가다가 가능하다. 안 되면 다 세라. 경우의 수 나와서. 근데 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못 세는 친구는 진짜 머리 나쁜 친구는 아예 못 세요. 봐봐. 171가지 셀만해 안 해? 제 제자 중에 651개 두세는 새끼가 있는데 171까지 못 셉니까? 수능 때? 651개 세워서 맞힌 새끼 있어요. 대학이 달라졌습니다. 수학 20점에서 수능 때 78점 나왔어요. 뭐 개이득 아니야? 2등급? 다 셌어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3등급이지만 이런 문제를 맞췄어요. 다 세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영광을. 수열 문제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수열 문제 보면요. 나중에 이제 니네 맨 끝에 보면 이제 막 배우면서 토해. 막 구토가 올라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뭐라 하냐면 수학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 추론 문제가 4점짜리 꼭 나오는데 추론 문제는 안 되면 다 세면 돼. 근데 추론 문제가 대부분 객관식 14번에 나오거든요. 14번에 나오면 뭐 하면 돼? 1번이 답이란 가정하에 다 세. 2번이 답이란 가정에 다 세. 3번, 4번, 5번 하면 답 나와. 충분히 시간이 돼. 근데 애들이 해볼까 안 해볼까? 안 해보는 게 문제야. 저 같으면 해봐요. 저 같으면 내가 수능에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면 해볼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내가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내가 만약 성진이 같은 친구는 할 것 같아. 급해. 수능에 나왔어. 병규가 1번부터 대입해 보래. 그럼 쟤 대입해 본다 진짜. 그리고 풀어봐.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럴 확률이 적어요. 근데 그거 맞추면 4점이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다른 거 막 진짜 함수 막 되게 어려운 거보다 맞출 확률이 더 어때요? 높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또 79번. 79번이요? 갑자기 거꾸로가? 잘생긴 현준이 한번 읽어주세요. 현준아, 너 마스크 쓰지 마. 마스크 벗은 게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꼬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형 같대, 친형.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0명이 야, 비율이 문제네, 이건. 그치? 비율이 문제야. 3, 4은 해줘야지. 3 대 3. 같은 간격으로 줄로 앉으려고 한다.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는 남학생의 수는 모두 다르다. 9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가 이게 출발이 어디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남자 3명이세요. 남자 3명. 한번 보세요. 남자 3명 있고 여자 6명이 있는데 전 여자 6명.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6명으로 줄게요. 남자 1명은 병규 넣어주고. 자, 9명의 학생이 모두, 그러니까 이 학생 사이에 이웃하지 않느냐, 남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라는 친구를 이렇게 6자리를 배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자리 사이에 남자를 집어넣어요. 남자를 몇 개 집어넣어? 하나, 둘, 셋, 넷, 다, 7이죠. 7자리 중에 난 3자리를 해서 집어넣어요. 7p3이에요. 저는 원래 근데 7p3이라고 안 쓰죠. 보통 7c3 곱하기 3팩을 돌리죠. 제 성격상. 자, 근데 여자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몇 팩이야? 6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풀 때는 뭐 한다는 문제를 풀 때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풀 때는 그 사이에 움직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의자가 9개가 있어요. 거기에 3명이 의자가 6개로 할게요. 3명이 앉아요. 근데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 잘 들으세요. 의자가 9개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0. 의자를 갖고 옮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3명을 의자에 앉혀놓은 거야. 이렇게 앉혀놓고 배열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에 7P에 3자리를 앉히고 그게 끝이야. 의자를 여기다 배열하고 나머지 의자를 붙여버린 거죠.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자를 어떻게 앉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자를 앉은 상태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3명은 앉은 상태로. 그러면 3명이 이웃하지 않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79번 문제로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확장을 하고 이 내용을 익힌 상태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줄로 앉으려고 한다.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 자,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의자가 몇 개요? 의자가 9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여자를 여자에 하나, 2칸, 그 다음 3칸. 나는 앉힐 수 있는 여자가 3군데밖에 없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다음. 그럼 여기 한 자리, 여기 2자리, 3자리를 앉아야 뭐 다르게 앉힐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자리에도 남자가 앉아야 돼.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자 3명을 앉히려면 여자 3명을 이렇게 앉는 수밖에 없어. 이런 방식으로. 왜냐면 의자가 9개가 정해져 있는데 여자 한 명에는 한 칸, 여자 한 명에는 그다음 2칸, 여자 한 명에는 3칸을 앉아야 되니까, 그렇지? 앉는 개수가 다르다 그랬어. 남학생 수가 모두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여자를 배우라는 게 원순열이니까 3팩에 3으로 나눠주면 이제 여자가 앉아. 앉혔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야. 여자가 앉으면 그 다음은 평면이랑 똑같아져. 평면이랑 똑같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가 한 명 앉고 그 사이에 남자가 한 명 앉고 여자가 앉고 2명을 앉고 여자가 앉고 여기 3칸이 비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이미 원순열로 돌아갔고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면 안 되지. 여기가 유한이가 앉아있는데 유한이 옆에 뭐 남자 1이 앉는 거랑 남자 2가 앉는 거랑 이미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야. 이미 원순열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 여자를 앉힘으로써.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한 칸에 누구 앉을래? 너 누구 앉을 거야? 가서 야 너 앉아? 그럼 돼? 아니잖아. 누군가는 앉혀야 되잖아. 경우의 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뽑아야 돼. 얼마? 61. 6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앉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뽑는 거야. 컴비네이션으로 뽑아. 뽑아서 앉혀야지. 그냥 앉히면 안 돼. 야 너 뭐? 야 그냥 앉아. 경우의 수가 아무나 앉아.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를 앉혀야 돼? 52.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이미 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가 생겨 자리를 바꾸면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건 5C 곱하기 얼마? 2가 생기겠지. 자리 바꾸는 거. 맨 끝에 거, 이 지금 제가 쓰는 거 잘 봐야 돼. 맨 끝에 안 치지. 맨 끝에 안 쳤어. 뽑을 필요가 없어. 남은 애가 3명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 얼마? 3팩을 앉혀주면 되겠지. 왜? 여기 자리 바꾸는 거 3팩. 그러면 우리가 이쁘게 앉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이게 답이 틀렸을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을까? 안 틀렸어요. 정확해요. 안 틀렸다고요. 자, 그러면 니네가 요거를 팩토리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럼 팩토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5 곱하기 4에 5 곱하기 4잖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2로 나눠주고 5 곱하기 4에 2로 나눠주고 약분 되니까 얼마? 1, 2, 3, 4, 5, 6, 6팩. 맞아요? 뭐가 틀렸다? 잠깐만. 여자 안 치는 거 맞고 6명 중에 1명 빼는 거 맞고 5C에 2 곱하기 1 맞고 1, 2, 3, 6팩 맞잖아. 1, 2, 3, 4, 5, 6. 응? 뭐가 하나 빠졌다? 뭐가 하나 빠졌니? 5명 중에 2명을 뽑은 거 맞는 거 같은데? 누가 빠졌냐? 여기가 1명, 2명, 6 맞고. 뭐가 잘못됐다? 여기 뭐가 틀렸니? 응? 잠깐만, 뭐가 틀렸지? 잠깐만, 뭐가 하나 빠졌다. 아니 맞잖아. 얘가 여자 사이에 잠깐만 60하고 50하고 나머지 한치는 6 곱하기 60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6 곱하기 5 곱하기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아. 이러고 돌려야 되겠다. 봐봐. 지금 틀린 데가 어디가 틀렸냐면,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경우수가 틀렸다. 자. 3패 나오는 거 봐. 지금, 다 계산했다. 무슨 경우가 빠졌냐면, 내가 이제 한 명이 여기잖아요. 한 명이 여기에, 하나고 두 명이 여기고, 여기 두 명 빠지고, 여기 여자 앉고, 세 명 빠지고, 이제 여자 앉고, 그 다음 세 명이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가 빠졌냐면, 요 경우가 빠진 것 같아요. 얘가 한 명, 누구 옆에 한 명이 앉는지에 따라서. 이거 3팩을 안 곱해줬어요. 근데 왜 줬지, 내가? 엄청하다, 진짜. 자, 안 줘도 되는데. 이거 2번 아니에요? 12? 계산한 거? 자, 볼게요. 아까 그대로 할게요. 멍청하지. 여기 이제 여자하고 두 칸 비우고, 여기 여자하고 두 칸 비우고, 그럼 여기 여자하고 한 칸 비우는데, 자, 이거 이제 얘가 3팩이잖아요. 여자 안 친 게. 원순이하고, 그치? 3팩에 2칸, 2팩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여자 옆에 한 칸이 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빌 수도 있는 거야? 두 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 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옆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두 칸이 될 수도 있고, 여기 한 칸이 되고, 여기 세 칸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거는 경우에서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여자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 의자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자, 여기 한 자리에 앉는 애는 61이 될 거고, 얘는 62가 될 거고,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 앉는 경우는 3팩이 될 거고, 거기에 몇 팩을 곱해야 되냐면 3팩을 곱해야 되겠죠. 3팩은 이거야. 얘가 여자를 앉았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두 개, 하나, 세 개가 될 수 있는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 경우의 수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거 생각해서 했으면 되는데.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이니까 얘가 여기까지가 1, 2, 3, 4, 5, 6이 6팩이 되고 6이 12가 되네요. 12 곱하기 6팩에서 답은 2번이에요. 한 경우를 빼먹었네요. 왜냐면 얘를 앉혀놨잖아요. 얘네들이 자리도 바꿀 수 있어야지. 아마 저번에도 똑같은 실수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답지랑 풀이가 달라서 보통 이제 보이는 대로 좀 컴비네이션을 선택을 먼저 해주거든요. 선택을 해서 했는데 요 경우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두 칸, 한 칸이어도 달라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치? 여자가 이제 이미 앉아져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3팩으로 안 돌려요. 꼭 하나, 둘, 셋이 아니어도 되네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3팩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됐어? 자, 슬픔이다 이제. 질문 폭탄이 예상되는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많이 어려웠을 텐데, 맞지? 모르는 거 다 질문하세요. 자, 중복조합 첫 번째 것부터 질문할게요. 자, 중복조합을 써놓는데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은 NHR이라고 하고요. 이게 서로 달라야 되고 R은 같아도 돼요. 근데 R은 내가 만약에 이제 10개를 뽑아요. 네가 몇 개를 뽑는다면 10개 뽑는다면 R은 무조건 0부터 뭐 10개면 R개까지 0부터 R개까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 10개를 뽑든 20개를 뽑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개씩 뽑는 거야. 한 개씩. 요 말을 기억하면서 중복조합을 보셔야 돼요. 잘 보셨네. 자, 30 질문 한번 해보세요. 중복조합 문제. 마플 개념 기기 56페이지. 그 전에 질문 있으면 해도 되고. 84.
83번 한번 읽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다. 원판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쌓으려고 한다. 원판 3개를 택하여 원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판 위에 쌓는다. 자, 작은 원판은 반지름 길이가 큰 원판 위에 쌓는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중복조합과 조합을 찾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전에 애들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중복조합에서의 매력이 뭐냐면 이 조합인데 같아도 되는 게 이제 중복조합이에요. 조합인데 같아도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인지 생각하면 조합은 딱 두 가지 갖고 얘기한다 그랬어. 어떤 거라 그랬어? 조합은 어떤 거예요, 성진아? 딱 조합 나오면 딱 두 가지 경우는 무조건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를 했어, 성진아? 그러니까 뽑았을 때 되게 재밌는 거야. 뽑았을 때 순서가 없는 경우는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한 가지 얘기로 규절이 됐거든. 뽑았을 때 순서가 없다? 조합이야. 맞아? 뽑았을 때 순서가 없어. 뽑았을 때 순서가 없다는 건 뽑았으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뽑은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3개를 뽑았어. 그치? 빼 3개를 뽑으면 1, 2, 3을 뽑든 1, 2, 3을 뽑든 2, 1, 3으로 뽑든 1, 2, 3이나 2, 1, 3이랑 같은 거야. 그게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은 뽑았을 때 경우의 수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보면 컨비네이션을 많이 뽑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2명을 뽑아. 2명을 뽑아. 너랑 너를 뽑았어. 순서가 있어? 뽑았는데 없는 거야. 그거랑 뭐냐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생기는 경우가 또 있는데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뽑았는데 키 순서대로 1, 2, 3이야. 그러면 순서가 몇 가지 나와? 1, 2, 3이야. 뽑았을 때 1, 2, 3으로 돼 있어. 키 순서를 냈어. 그럼 너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뽑았을 때 키 순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런 거는 순서가 정해진 거는 우리가 보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잘 듣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저는 사연하래요. 저는 더 이상 할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큰 위에 쌓는다는 건 니네가 봤을 때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 정해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구별하지 않으면서 쌓는다. 자, 같은 거는 구별하지 않는다. 근데 순서를 하는데 중복해도 된대요. 같아도 된대. 그럼 중복조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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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열심히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쌓을 얘기가 이와 같은 쌓는 방법은 뭐 6종류를 몇 개 뽑아서 쌓으라는 얘기야? 3개. 서로 다른 걸 3개를 쌓는다. 6H3이 그냥 이게 6H3이 답이. 6H3. 그 6H3이 다야. 됐잖아. 쌓는데 순서가 있어야 되고 중복해도 되는데 그걸 쌓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서로 다른 원판 중에 3개를 뽑아서 중복해도 되고 순서가 정해진 대로 쌓으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왜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나요? 끝난 거예요. 또 중복조합 문제는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중복조합을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6H상 계산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9에서 8C3이거든요. 중복조합 문제가 의외로 쉽다. 열심히 개수를 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6H3이 다다. 이 문제의 풀이가. 됐어요? 또 질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바를 잘 기억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시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마 87번이 질문이지 않을까? 맞나요? 그녀게 보여서.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2번이 1번
1번, 2번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2번만? 2번만이래. 형님은 몇 번? 1번이요? 알았어. 이렇게 화내면서 쳐다봐. 알았어. 1번 해줄게. 자, 질문 한번 해줘. 너 책 안 사니? 사이가 학사에 다 지성아, 학사에 대한 높아서 숙제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자, 했을 것 같아? 난 안 했다. 이게 손모가지. 3분의 2 정도 있어요. 그럼 손모가지 꼽아. 내 손모가지 안 날아갔네. 3분의 2만 자를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확률을 제가 문제 자꾸 읽으라 그러는데 왜 읽으라냐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확률은. 풀이가 길거나 막 그런 문제 없어. 사실은 확률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이 다 그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쓴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줍니다. 자, 같은 종류죠. 같아도 돼요. 그렇죠? 4명은 다른 새끼일 거 아니야, 그렇지? 나눠주는데 너 몇 명만 선물을 받는데요? 2명만 선물해. 나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 은균아, 2명만 선물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명한테만 줘요. 2명을 그 2명한테 줘야지. 그럼 2명을 뽑아야 돼. 그게 사실이야. 부드럽게 사실 있으면 나 2명만 선택이 된 거야. 그 다음 2명에게 선물을 줘야 돼. 근데 물어볼게. 2명은 선물을 하나 받아야 되지 무조건. 그치? 나 4개가 선물이 4개인데 2명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그럼 2명에게 선물을 뭐 해야 돼? 하나씩 줘야지. 하나씩 줘야지. 왜 하나씩 줘야 되냐면 내가 중복조합은 몇 개부터 선택이 된다 그랬어? 여기 보면 0개부터. 그러니까 내가 중복조합 쓰면 한 명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먼저 줘야 돼. 근데 선물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2개의 선물을 줄 건데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면 거기에 경우의 수가 안 생겨.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준 거야. 얘는 잘 기억해 돼. 중복조합에서 같은 선물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거다. 그럼 니에게 선물 몇 개가 남는 말씀이지? 곱하기 2H. 제 생각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 문제 풀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반복하면 돼. 이해했어요? 그럼 밑에 거 읽어주세요. 같은 종류의 연필 2자루와 같은 종류의 붓펜 5자루를 서로 다른 필통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였으며 봐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물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나 이런 얘기도 할게. 87번 문제를 1번 문제를 제가 중복조합으로 풀었잖아요. 자, 성진아, 다른 방법 풀 수 있어. 어떻게 푸는데?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가르쳐드리긴 할 거거든요. 이게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수학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니? 노가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사실은 중복조합도 죽도 아니야. 그냥 다 비슷한 내용들이야. 근데 중복조합을 사용하면 그만큼 편해서 아까 같은 그 쌓는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이 편한 거지. 나 같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어. 봐봐. 내가 한번 구해볼 테니까 봐. 자, 0, 0, 하나, 셋. 0, 0, 둘, 둘. 말고 있어요? 말고 있어? 0, 0, 하나, 셋. 0, 0, 둘, 둘. 이거 설명하고 밑에 거 할게. 있어? 없잖아. 셋 하나는 똑같은 거 어차피. 그럼 얘를 1년으로 나열해서 네 사람한테 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얼마야? 같은 걸 반복하는 수는 4팩이 2팩이니까 몇 가지야? 12가지야. 나는 니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니네는 최선을 다해서 복습만 해주면 돼. 그럼 몇 가지야? 그럼 6가지거든요. 그럼 답은 18가지. 1번. 똑같아. 중복조합을 안 풀었는데. 근데 니네는 내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파트 있을 때 수능 볼 때 똑같이 얘기해. 파트가 있으면 되게 쉽게 느껴져. 그러니까 유한이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이거 중복조합이구나. 모든 사고력을 중복에 맞춰서 풀어.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내가 중복조합인 걸 찾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글씨를 잘 보라고. 이렇게 풀어도 돼. 급한. 답 나왔잖아 18.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이제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는 게 좀 익숙해야 되는 게 이제 중복조합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얘도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풀이가 다양해지는 거야. 성질 잘 풀었어요, 형아? 형은 잘해, 수학. 하는 거 싫어해서 그렇지. 2번. 해주세요. 같은 종류의 연필 두 자루와 같은 종류의 볼펜 다섯 자루를 서로 다른 필통 세 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놓을 때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놓는 경우의 시. 이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지. 이거는 두 명은 안 받으니까 두 명이 00 고정돼 있잖아. 얘는 고정이 돼 있진 않아. 뭐 5, 0, 0, 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너 뭐부터 나눠주는 게 편하겠니? 연필부터 나눠주는 게 편하지 않아? 비어있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필통이 3개가 있어. 필통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다음에 생각을 안 해. 연필은 몇 자루하고 몇 자루를 나눠줄 수 있니? 내가 해. 연필은 2자루하고 1자루 나눠줄 수 있니? 2개니까 하나씩. 하나는 뭐? 2. 근데 네가 물어볼게. 아무리 같은 걸 나눠주지만 얘네 똑같이 하나씩 나눠줘. 경우의 수가 안 생길 거야. 그치? 근데 이 새끼까지 있네? 너네들만 주면 얘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럼 연필을 2자루를 줘야 될 새끼를 그러니까 연필을 나는 2자루를 한 명한테 줄 거야. 그럼 3명 중에 한 명을 뭐 해야 돼? 선택 안 해? 얘한테 줘 그냥? 넌 연필이 필요한다. 선생님도 제만 연필 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명 중에 난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3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필을 2개를 넣었어. 그럼 이 새끼들은 중복조합을 쓰면 연계부터 선택하기 때문에 비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한테 볼펜을 1자루씩 뭐 해야 돼? 줘. 볼펜은. 볼볼을 줘. 그럼 이제 필통에 비어있는 필통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 다음 이제 신에게는 몇 개의 볼펜이 남아있어? 3개. 4명 중에 3명에게 볼펜을 나눠주면 됩니다. 마풀 정도는 풀어야 돼요. 마풀이 어려운 문제지가 아니야. 확통해서. 그냥 그래요. 제가 보기에. 자, 그 다음 연필을 몇 명한테 나눠줘야 돼? 하나씩. 한 개씩. 그럼 30이잖아. 3명 중에 2명에게 연필을 2개를 나눠줘. 자, 그럼 이 경우는 자, 글씨는 대충 쓸게요. 저 글씨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연필이 영어로 펜슬 맞나? 아, 피로 쓸 거. 멍청한 새끼. 연자까지 쓰다니. 연필 3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준 거야. 한 명은 뭐 줘야 돼? 볼펜 하나 줘야 돼. 줬어. 니에게 볼펜 몇 개가 남아있니? 응. 3명에게. 근데 처음에 연필 나눠줄 때 이것도 괜찮아. 200이지. 그치? 200이면 200을 여기 3개 필통에다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맞아? 3팩에 몇 팩이야? 몇 팩이야. 근데 필통 보면은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면 요게 중요한 거야. 내가 나눠줘야 되는 애잖아. 그럼 나눔을 받는 애는 서로 다른 거야. 얘는 서로 달라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끝난 거야, 이거. 끝. 나눠줄 때 처음에 연필 나눠줘. 근데 선생님 왜 뒤에 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 나눠주잖아요. 그쵸? 그럼 니에게 볼펜이 2개 나눠줘. 볼펜이 몇 개 남아있어? 3개죠. 볼펜 3개를 나눠줄 수 있는 경우는 3H3과 똑같은 걸 내가 표현하자면 하나. 또 뭐 있어? 2개, 하나, 0개. 또 뭐 있어? 3개, 0개. 요걸 계산해주면 돼. 3H3이랑 같은지 한번 확인할까요? 3H3이 얼마예요? 이거 저기 연주가 존나 빠른데? 아, 조시니까. 자, 얼마예요? 5C3이잖아, 임마. 5C랑 똑같으니까 뭐 5 곱하기 4, 임마. 10가지, 임마. 여기 한 가지, 임마. 3팩이니까 몇 가지? 6가지, 임마. 3팩에 몇 팩에 이거? 2팩이니까 3가지, 임마. 10가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같은 걸 반복한 수열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가고 가.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은 내가 잘 푸는 확률 잘 푸는 애들 보면 순열과 조합이 없어요. 차이가 애들 푸는 거 보면 그냥 막 노가다 뛰어 경우에서 세워서 그걸 잘할 것 같은 애가 성실해 침착하게. 근데 이게 수학을 외우기 시작하면 알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모 학원에서 문제집 내고는 풀고 왔는데 저희 학원 RPM 테스트 봤더니 5개 맞더라. 15개 중에. 그러면 이제 얘기 이거 아니? 아 맞다. 아 맞다는 뭐냐면 수학을 외우니까 문제를 봤을 때 풀이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자기가 기억난다는 거야. 되게 좋지 않은 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갖고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수학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암기는 아니에요. 암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한 4년 전에 진심이야. 기출 풀면 만점 나와요. 기출은 다 풀어. 너 왜 그럴 것 같아? 기출을 존나 풀었으니까. 근데 모고만 보면 60점이 나와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내가 기출을 풀어준 건 맞아. 근데 기출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출 풀이를 할 때 제가 여기 글씨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마다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써주거든. 그러니까 말로 해줘요. 제가 쓰는 걸 좀 귀찮아해서 영상을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풀이가 이렇게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얘는 풀이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당연히 똑같은 기출이야. 전국에서 니네 서점 가보잖아. 예를 들어서 얘 뭐 서울 어디 다 똑같으면 문제를 직접 만드는 거는 창의성은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그 오답과 내가 잘못 풀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청소부 제시험 계속 보잖아. 니네 재작년에도 그래서 제시험 봤어. 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맞잖아. 니네 제시험 봤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오답이 생겨요. 존나 힘들어 진짜. 한 문제 나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한 20문제 만드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한 문제 만드는 거. 혹시 이게 틀린 게 없나? 조건이 잘못된 게 없나? 내가 조건 빼먹은 게 없나?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검증하는 선생님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요. 100명이 이걸 풀어보는 거야. 한 문제지. 그렇게 해서 나와도 오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와도 이 답이 정오표에 오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그러면 보통적으로 니네가 하는 거는 지금 전국에 나온 문제집 보면 모의고사 문제 다 기출이야. 뭐 2012년도 기출, 15년도 기출 다 기출 문제야. 왜냐면 그거는 뭐를 거쳐서 온 거야? 전국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다 풀어보고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문제지야. 니네가 푸는 수능 문제지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많이 풀다 보면 문제가 외워지겠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게 문제가 왜 그런지를 집중을 하세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아까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여기 60이다, 뭐 요거다 이렇게 하면서 난 요거 빠졌어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니네랑 풀이가 틀리더라도. 근데 그런 게 연습이 되잖아요. 수학은 1등급 안 나올 수가 없어. 수능에서. 자, 또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수학을 잘 풀어. 아이, 잘 푼다, 너들. 자, 그 다음 90페이지. 없어요? 58페이지 없어요? 90번에서 한 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자, 의미 아닌 점수니까 이제 0부터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집중을 하세요. 얘가 한 개씩 선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제 뭐 했어 이거 하나? 자짜를 읽지? 아니야? 공부했어? 무슨 공부했니? 수학은 안 한 것 같은데. 수학했어? 그래 고맙다. 자, 유아는 가장 기억하기 제일 쉬운 게 저 친구한테는 저번에 딴 반에서 들었는데 무기명투표가 제일 쉬워요. 무기명투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야.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조조 브라더스. 조쓰리인데 조쓰리라 그러는데 우리 조씨가 2명 있어요. 우리가 투표를 해. 근데
기명 투표는 너 이름을 나한테 쓰면 알지 내가. 그럼 너 어때?